이렇게 큰 돈들의 경우에는요, 지주니치라 그래서 한은에서 하는 굉장히 별도의 금융망을 써요. 그러면 이 큰 금액들이 한 번에 입금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0억씩 계속 쪼개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이거를 마케팅적으로도 활용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마케팅 역량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커넥트웨이브가 기존의 플랫폼 사업들을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사업과의 시너지를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의 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어찌 보면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 아정당이라는 기업 엑시트한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너무 멋지고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와야 사실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성공 사례들이 나와야지, 히어로들이 나와야지 다들 창업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전 너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저는 발전하고 벤처기업 생태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대표님도 엑시트의 달인이시잖아요. 이 사업으로도 엑시트하시고 또 투자로도 엑시트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회사 인수도 하셔서 엑시트를 심지어 도와주고도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 아정당 엑시트 규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무려 1,500억 원의 엑시트를 해서 10억이 150번이나 입금되는 영상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 저희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실제 영상인데요.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영상입니다. 무려 1,500억 원이 한 번에 입금되는 장면인데요. 직거래 중개 플랫폼 아정당이 국내 사모투자운용사 MBK에 매각되면서 아정당 김민기 대표 계좌에 실시간으로 돈이 꽂히는 영상이 SNS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근데 대박인 건 아정당의 시작입니다. 김민기 대표는 아버지의 용달리를 도와드리다가 기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객들은 바가지를 걱정하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와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데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격 비교 시스템을 도입하자 입소문이 터지기 시작했고, 이후 인터넷 가입 시장까지 확장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초반에는 1년 넘게 무급으로 일하면서 고객 반응과 마케팅만 집요하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네이버 카페로 시작했던 사업은 결국 1,500억 원 규모의 엑시트에 성공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김민기 대표가 1,500억을 받고도 회사의 2대 주주로 남았다는 겁니다. 결국 MBK가 본 건 아정당이라는 회사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매달 내는 생활비가 플랫폼의 현금 흐름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파는 회사보다 사람들이 매달 쓰는 돈의 흐름을 잡는 회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쇼츠 같이 보고 왔는데요. 김민기 대표님이 쇼츠에도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그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창업을 하게 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창업을 하게 될 때 좀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에 숨겨져 있는 페인 포인트를 잘 찾아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또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페인 포인트를 느끼셔서 창업을 하셨던 경우들이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정당이라는 이제 회사는 사실상 아정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이긴 한데요. 이 김민기 대표님이 진짜 똑똑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결국에 아버님이 겪으시는 어떤 시장의 문제들을 본인이 발견해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네이버 카페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원래 힘들어요. 시장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모두가 해결에 나서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실행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또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아정당이 뛰어들고 있는 산업들은 다 레거시 산업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기존에 이미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충분히 있고 이미 그들이 잘하고 있는 시장들을 플랫폼화 시키는 거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제 우리 아정당이 포지셔닝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인터넷 가입부터 휴대폰, 가전 렌탈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발견한 것 자체도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페인 포인트를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실행까지 갔다라는 게 사실 엄청난 그분의 역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페인 포인트들 발견을 통해서 이걸 사업화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생각해보시면 아정당보다도 훨씬 더 큰 회사들도 이미 그런 차원에서 문제인식을 통해서 창업자분들이 사업을 하신 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토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토스는 뭐 이제는 대기업이 됐잖아요. 이 대기업이 된 토스마저도 처음에는 이 송금 문제가 너무 불편하다, 이게 공인인증서 계속 접속해가지고 이거 송금하는 거 너무 불편한데 송금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작했던 게 토스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중고거래에 잘 활용하고
있는 당근마켓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이 중고거래에 있어서 불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워낙 사기가 난무하던 게 이 중고거래 플랫폼의 문제였잖아요.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정말 조 단위를 넘어서 그 이상의 회사를 바라보고 있듯이 결국에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불편함들을 정확하게 문제로 인식해서 실행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시면 정말 더 작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매트리스 시장을 보게 되면요. 이 매트리스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매트리스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누워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매트리스 가격이 침대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기업들이 사실상 이 매트리스 시장, 침대 시장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문제를 발견해서 유통 구조를 혁신해야 되겠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봐야 되겠다 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웰니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이 안 찔까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당 제품들도 만들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저는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발견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난 사업을 안 해도 돼요. 엄청난 페인 포인트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내가 정말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 충분히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좋은 사업이 다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제가 했던 사업들도 생각해 보시면 물론 시장에 대한 문제들을 보고 그리고 시장의 크기들을 보고 해외 사례를 보고 타 산업의 변화를 보고 제가 뛰어들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토스터디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던 것은 이제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라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만들었던 계기가 있는데 이런 거죠. 언제까지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고 삶의 질이 증가하는데 우리는 맨날 어둡고 닭장 같은 독서실에서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다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고 좀 더 좋은 의자, 좋은 책상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좋은 서비스를 얻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런 닭장 같은 구형 독서실 시장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냐를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럼 이걸 프리미엄화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한 이후에 아토스터디를 잘 성장시켜서 이제 IS 동서그룹에 매각을 했던 것처럼 결국에 이런 단순한 페인 포인트를 내가 생각만 전환해서 실행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은 회사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상당히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이 아정당이 이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지 그 대표적인 핵심 포인트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야,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아정당의 폭발적인 성장 부분을 꼽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정당이라는 회사는 2021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무려 2025년도 매출액이 2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성장을 해오고 있는 회사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결국 성장이 있어야 이익이 남으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을 때 엔드 조건으로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려면 마케팅비도 많이 투자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개발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되죠.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 구조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자 구조를 선택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정당은 그게 아니라 무려 2025년도에만 166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곧 영업이익 성장까지 엔드 조건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엔드 조건을 만들어내는 매우 희소한 회사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기업 가치를 형성할 때는 단순히 만약에 이 FI라고 하는 자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았으면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 투자자들은 이 회사를 인수를 하건 투자를 해서 더 높은 기업 가치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펀드의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은 좀 더 기업 가치를 낮춘 상태에서 투자를 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커넥트 웨이브라고 하는 기존의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 플랫폼 회사가 인수를 한 딜이라는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그 커넥트 웨이브를 소유한 회사는 뭐 한국 이커머스 홀딩스라고 해서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한국 이커머스 홀딩스는 MBK가 사실상 자본을 댄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사실상 인수한 딜에 가깝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커넥트 웨이브가 기존의 플랫폼 사업들을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사업과의 시너지를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 FI가 아니라 SI 성격이 가깝다라는 거죠. 전략적인 투자자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 전략적 투자자들은 향후 미래의 시너지를 본인들의 본업과 인수하려는 회사와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매출액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을 모두 다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어찌 보면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도 있겠죠. 결국에 그 아정당의 생활 서비스 플랫폼에서도 먹을 거리가 없다면 사실 인수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라는 게 인수를
해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고 더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을 만들어내려고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정당의 비즈니스를 봤을 때 뭐 다른 비즈니스들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재무적으로 그건 굉장히 미약할 거예요. 사실상 대부분은 인터넷 판매, 사실상 중개 대리점 역할을 하는 거죠. 인터넷 판매와 그리고 휴대폰, 뭐 가전 렌탈 정도에서 대부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저는 인터넷 대리점이었다고 봐요. 이 인터넷 대리점에서 그러면 아정당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전체 시장 규모로 보면 아마 10%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인수하는 측에서는 이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본인들의 인프라와 자본 시너지를 활용한다면, 그리고 아정당의 높은 마케팅 역량과 실행력을 결합시킬 수 있다면 10%를 20%로, 20%를 30%로 올려갈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인수 차원에서도 업사이드 차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딜로 커넥트 웨이브 입장에서는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기관이거나 다른 투자자거나 다른 SI였다면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게 굉장히 좀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마케팅의 귀재이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 10억을 150번이나 입금되는 영상을 찍어서 바이럴을 시키는 것 자체부터가 남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도 정말 많이 연구하시고 키워오신 걸로 알고, 확실히 이 무급으로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수를 다 얻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결국에 아정 네트워크스, 그러니까 아정당이라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본인들의 상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중개 역할을 하는 회사이거든요. 이제 아정당의 매출액은 결국에 중개 수수료 곱하기 고객 수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대리점들을 플랫폼화 시킨 것에 가까운 거죠. 내가 기존의 대리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공급자인 SK, KT, LG와 같은 다양한 이 대기업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아정당에게 수수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중개 수수료를. 그러면 결국에 고객 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 핵심인 사업인 거죠. 이 산업 자체가. 근데 김민기 대표님께서 워낙 마케팅적인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아마 저희 더유식이었다면 이런 선택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으면 이렇게 큰 돈들의 경우에는요, 지주니치라 그래서 일반 어떤 송금망을 쓰는 게 아니라 한은에서 하는 굉장히 별도의 금융망을 써요. 그러면 이 큰 금액들이 한 번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10억씩 계속 쪼개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이거를 마케팅적으로도 활용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마케팅 역량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다, 또 브랜딩 역량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곧 아정당의 핵심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아정당은 대리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 그 고객이 유입이 됐을 때 이 고객들을 제대로 CRM을 할 수 있는 CS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마케팅 역량과 CS가 핵심 키워드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김민기 대표님은 이 역량이 모두 다 뛰어나신 거죠. 이렇게 10억씩 이체되는 것들을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걸 하신 이유 자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결국에 고객들이 불편사항을 느낄 분들이 있었다면 제대로 된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이런 영상이 최대한 바이럴이 돼서 자기한테라도 이런 CS 접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CS 역량을 이미 내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정당의 핵심 역량이었던 이런 마케팅 역량과 CS를 모두 다 창업자 본인이 갖고 계신 거다 보니까 저는 아정당의 성공은 김민기 대표님의 핵심 역량이 굉장히 많이 발휘된 회사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 다른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초반에는 진짜 거의 13개월을 무급으로 일을 하시면서 잘 되는 업체를 따라하자가 전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업체는 어떤 글을 써서 매출을 냈지, 고객 상담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카피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전략 없이 그냥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결국에 세상에 그렇게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너무 좋은 인사이트와 너무 좋은 실행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내가 새로운 상품, 고객들에게 정말 좋은 부가가치를 내려면 결국에 기존에 나를 대체하는 대체제들이 이미 시장에는 너무 많고 이미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핵심 역량들을 제대로 베껴서 나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체제들이 너무 훌륭한
훌륭하기 때문에요. 그 대체제들을 완벽히 베껴내는 게 첫 번째 시작인 거죠. 원래 이미 잘하고 있는데 굳이 뭐 거기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걸 제대로 베껴서 일단 기준 자체를 높여놔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 거기서 나만의 또 핵심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게 마케팅이 됐건 고객 관계에 대한 무언가가 됐건 고객 설득을 위한 어떤 혜택이 됐건 여러 가지들을 잘 마련하게 된다면 충분히 저는 새로운 상품,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 전략들이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 그리고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배워야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요, 이미 너무 좋은 대체품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현재 K뷰티의 가장 1위 기업이 APR인데 APR만 화장품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화장품 사업을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핵심 역량을 제대로 벤치마킹하고 APR만의 마케팅 역량을 덧댔을 때 완전히 폭발되는 사업을 만들었던 것처럼 결국에 좋은 사업체들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나만의 새로움을 더하는 것, 저는 거기에서 좋은 사업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대표님께서 전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한테서 하지 않을 이유를 제거해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한테서 할 이유를 찾아주는 거. 세 번째, 행동 허들을 낮춰주는 거. 이 세 가지의 근원을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마케팅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마치 저희 더리치 멤버십에서 에제드 대표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사고방식과도 통일이 되는 것 같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의 근원적인 가치를 먼저 정립을 하고 실무에 들어서는 방향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이제 김민기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 더리치 멤버십에서 강의를 해주셨던 손용호 대표님도 그렇고 회사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일반적으로 보기엔 다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는 항상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다 성공한 이유가 있고요. 그 성공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어떤 성공 방정식은 너무나도 좋은 벤치마킹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들이 얘기하셨던 모든 포인트에 대해 얘기하기보다는 결국에 사업이라는 거의 핵심은 프로덕트의 본질적인 경쟁력이라는 거죠. 이 본질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하는지에 따라서 결국에 고객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선택한 이유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고객이 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특정 포인트를 잘 소구를 해서 고객들이 나를 바로 클릭을 해서 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대표님이 A부터 Z까지 너무나도 잘 설계한 거죠. 나를 선택할 이유들을 만들어주는 것,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과정상에 있는 허들을 최소화해서 낮춰주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아주 프로덕트의 본질적인 부분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김민기 대표님의 어떤 성공 방정식에 덧대서 굳이 더 설명을 한다면 김민기 대표님의 비즈니스는 어찌 보면 기존에 본인들이 만들어낸 프로덕트가 아니라 기존에 이미 표준화된 상품을 중개하는 역할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포인트는 좀 더 덧대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정 네트워크스와 같은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프로덕트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프로덕트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탐구해야 되겠죠. 이미 기존에 잘하고 있는 회사들의 제품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따라하는 것, 여기서 나만의 핵심 포인트들을 덧대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업적인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김민기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일을 자동화시키고 내가 하는 것을 더 뾰족하게 가져갈까를 고민했다고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민기 대표님이 사업을 직접 창업하시고 굉장히 큰 회사를 만드셔서 M&A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느끼셨으니까 저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굉장히 명확한 게요, 처음에 어찌 보면 사업하는 분들, 창업자분들은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 계획을 만들고 사업 전략을 만들고 벤치마킹을 하고 또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CS를 하는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행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회계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 펀딩하는 부분, 모든 걸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재 채용부터 다. 그리고 인재 채용을 하려면 결국에 job description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아마 창업자들이 다 해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0원에서 몇백억짜리 회사를 만들 때에는 혼자 해도 돼요. 제 생각에는 몇백억 정도의 매출액 그리고 몇백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만드는 것은 저는 창업자의 슈퍼맨다운 모습만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김민기 대표님도 몇 천억짜리 회사를 만드셨고 저희 더유식도 몇 천억짜리 이제 회사가 됐죠. 매출액으로도 그렇고 기업 가치 측면으로도 그렇고. 근데 몇 천억짜리 사업을 만들 때는 지금 보니까 위임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회사가 성장하려면 핵심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지만 100가지 의사결정이 있다면 100가지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가지의 핵심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의 성공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20가지가 있는데 이 20%의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지만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나 자체가 병목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머지 80가지 일들, 비주력인 80가지 일들은 위임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건 조직원을 선발을 해서 위임을 하건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회사의 병목 현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는 20% 일에만 집중하니까 이게 회사를 성장시켜 주겠죠. 내가 이 일에 집중하면 이 일에 더 많은 성과가 날 테니까. 그리고 나서도 해야 되는 거는 또 내가 이만큼 회사를 성장시키고 나서도 중요한 20%의 일은 뭘지를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위임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핵심적인 포인트에 집중하는 것. 그랬을 때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이제 엑싯을 하셨을 때 감정이 어떠셨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엑싯을 하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혹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전자가 낫다고 보시는지 후자가 낫다고 보시는지 좀 각각의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자가 맞는 사람이 있고요. 후자가 맞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연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타고나는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 후천적인 요소가 결합됐건 선천적인 요소가 결합됐건 이거는 좀 연쇄 창업하는 분들은 좀 특별한 무언가가 있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사업이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시장의 실제적인 문제를 발견을 해서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해결하고 싶어서 뛰어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원했던 문제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 처리부터 법무 내가 굳이 관심이 없었던 일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가 몇백억짜리 회사를 넘어서 몇천억짜리 회사가 되면 현금 흐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생각들 사업에 대한 다각화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까지 유치했다면 그 투자자들에게 많은 돈을 회수시켜줘야 된다라는 압박감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 창업자분들이 엄청난 압박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사를 그냥 팔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차라리 나 말고 고용 CEO를 세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엑싯하고 싶어하는 창업자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 압박감을 못 견뎌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IS동서그룹의 회사를 매각하고 제가 투자했던 회사들을 매각한 이후에는 돈들이 좀 생겼었기 때문에 또 기존의 투자자들도 좀 잘 됐어가지고 목돈들이 좀 생겼어가지고 그때는 투자도 하고 사실 사업도 했던 편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연쇄 창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투자만 하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미도 없고 그리고 IS동서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로 있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을 추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 조직은 그 조직만의 어떤 기업 문화나 사업 방향이 있을 테니까 자원에 대한 배분 차원에서도 굳이 제가 계열사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많은 투자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지루했고 그리고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투자를 통해서 안정감, 캐시플로우도 많이 얻었지만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저는 엑싯하자마자 바로 재창업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연쇄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더유식이라는 회사를 키우면서도 거의 20억이 넘는 개인 돈을 그대로 박아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유식이 운영하는 호텔 중에는 제 호텔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유식에 들어간 돈 그리고 더유식과 관계된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엑스트한 자금들 투자를 통해서 벌어놓은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재미가 없냐면 돈 쓰는 재미는 없죠. 왜냐하면 돈이 더유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정당 김민기 대표님이나 일반적인 엑시트 하신 분들은 그 돈을 내가 현금화해서 좋은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저는 번 돈 족족 다 더유식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내 삶은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저는 뭐냐면 그 재미를 사업을 통해서 얻는 거죠. 더유식이 성장하는 과정, 더유식이 폭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너무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단점이자 남들이 보기에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
장점인 거죠. 그리고 더 큰 장점은 뭐냐면 이게 남들이 보기엔 단점일 수도 있는데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흥분된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되게 좀 젊게 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하고 도파민이 폭발하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장점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단점으로 들릴 수도 있죠. 항상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투자로만 빠지는 우리 창업자분들 그리고 M&A를 하는 창업자들이 따로 있고 저처럼 연쇄 창업을 해야 되는 창업자들이 좀 따로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진짜 타고난 기질도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는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정당처럼 작았던 기업이 큰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데까지 확장하고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비즈니스 포인트가 무엇일지 한번 정리 공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명확히 분석해서요. 그 페인 포인트를 이미 잘 공략하고 있는 레거시 기업들, 기존 대체 기업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벤치마킹해서요. 그들 이상의 무언가의 프로덕트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나만의 색깔을 더 얹어라. 나만의 솔루션을 얹어라. 그렇게 된다면 좋은 사업을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의 문제들을 잘 분석해서 그리고 이미 그 시장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 기업들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나만의 어떤 색깔들을 잘 넣게 된다면 나만의 공간, 나만의 고객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게 저는 좋은 사업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시대의 흐름이 그리고 여러 가지 펀딩을 통한 스케일업의 자금들이 여러분들을 아주 멋진 곳까지 아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우주까지 올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더 덧댄다면 좋은 팀을 만드셔라. 좋은 공동 창업자분들, 좋은 창업 멤버를 모셔와서 그 인재들이 이런 스케일업에 동참할 수 있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365일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나도 노력하고 내 창업 멤버들, 공동 창업자도 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 멋진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업을 탄생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발견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회사를 스케일업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실 펀딩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겠죠. 아정당은 펀딩을 하진 않았지만 펀딩의 역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성장 방식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더 리치 멤버십을 통해서는요.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는지 그렇게 발견된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A부터 Z까지에 대한 방법론을 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다른 영역들은 또 좋은 사업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연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제가 했던 공간 사업들, 시공 사업들, 호텔 사업들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실 수가 있겠지만 저와 함께하고 있는 또 제가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뷰티 업종 그리고 건기식 업종,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아마 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건지 사업은 어떻게 성공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건지 팀원들은 어떻게 모아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만든 팀을 활용해서 어떻게 펀딩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모든 것 더리치 멤버십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오셔서 들어보신다면 아마 성장을 위한 성공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핵심은 시장의 이 페인 포인트 정의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저희 채널에서 이제 한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스페이스X라든지 여러 가지 이 스타트업 시장을 살펴보면서 같이 좋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나눠가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